오늘은 권호문의 한거 18곡이라는 작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거니까 한가롭게 살다 거주하다 라는 얘기고요. 18곡 그랬으니까 18편의 연시조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이건 18편이 아니고 19편이 되겠습니다. 헷갈리면 안 돼요. 자, 그럼 어떤 내용인지 간단하게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이 작품은 벼슬길에 나가 임금을 섬기는 삶, 이거 출이라고 하죠. 출사표 할 때. 그 다음에 은거하여 자연을 즐기는 삶, 이거는 은거, 나가지 않는 거죠. 사이에서의 고민, 내적 갈등을 드러낸 뒤 강우를 즐기며 살아가는 삶을 선택한 사대부의 심리를 수레한 총 19수의 연시조입니다. 특히 10수를 기준으로 전반부에서는 은거하기까지의 삶을 통한 화자의 내적 갈등, 나갈까 말까 나갈까. 그 다음에 10수를 기준으로 후반부 11수부터 19수까지는 은거 이후의 삶이 시간적, 공간적 배경이나 작자의 정서, 활용 시어 등에 대응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것은 입신양명을 추구하는 삶, 유교적인 삶과 강호 한정의 삶을 추구하는 삶을 교차적으로 드러내면서 당시대 사대부들의 현실 인식과 대응 방식을 보여준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이 19곡, 자꾸 18곡으로 얘기하는데 19수를 전부를 다 살피려고 했더니 많어, 길어, 너무 길어. 그래서 살짝 고민을 했어요. 살짝 고민을 하다가 어떤 고민을 했냐 그러면 이거를 다 읽고 설명 들어갈까 아니면 그냥 설명 들어갈까 하다가 순간 지금 마음을 바꿨습니다. 그냥 다 읽지 않고 바로 각 수마다 구절풀이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수부터 볼까요? 1수 평생에 원하다니 다만 충효뿐이로다. 이 두 일 말면 금수나 다라리야. 마음에 하고자 하여 십제황황하노라. 평생토록 내가 소망을 했어. 원했어. 뭘 원했어? 다만 충과 효. 이것만 원했어. 다른 건 신경을 안 썼어. 그러니까 이 충과 효가 바로 뭐야? 화자가 추구하는 가치, 어떤 유교적 가치관이겠죠. 이 두 일 뭐 충과 효를 하지 않는다면 금수가 뭐야? 짐승이죠. 짐승과 다라리야 다르겠는가 다르지 않다 라고 하는 서리법을 통한 의미를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마음에 하고자 하여 무엇을 마음에 하고자 해? 진심으로 무엇을 다 하고 싶어 해? 그렇지. 충과 효. 십제황황하였노라. 이 십제황황이 뭔가 봤더니 의외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야? 10년을 허둥지둥했다라는 거예요. 가만. 마음을 다해서 충과 효를 하면 되지. 뭐 10년을 또 허둥지둥해? 라고 하는 것은 이 충과 효를 하기 위해서 온 정신을 다 바쳐서 꾸준히 나가기도 했지만 이게 세상 일이 다 그런가? 그러지 못한 경우도 있고 해가지고 막 이거 어떻게 하면 될까?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뭐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식으로 그러한 삶을 10년 동안 살아왔다는 거지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거는 현재 그러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지나온 10년이라는 삶을 되새겨보니까 이렇더라 라는 의미예요. 자, 1수는 충과 효를 실천하고자 했던 작가 또는 화자의 지난 세월이 되겠습니다. 2수 보겠습니다. 개교이라더니 공명이 늦어시라. 부급동망하야 여공불급 하나는 뜻을 세월이 물 흐라닷 하니 못 이룰까 하노라. 이때 개교라는 것은 계획이에요. 계획이니까 뭐야? 방금 충과 효를 이루려는 계획. 이걸 하는 게 좋을까? 저걸 하는 게 좋을까? 이렇게 하는 게 좋을까? 저렇게 하는 게 좋을까? 이렇게 서로 막 견주어 봤다는 거예요.
서로 학문을 견뎌보고 했더니 공명이 늦었어. 이때 공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름을 날리는 것, 즉 한마디로 과거에 급제를 하고 그 다음에 자신의 이름을 날리고 뭐 이런 것들이죠. 이런 공명이 늦었구나. 아마 관직에 좀 늦게 올라갔나 봐요. 부급동망하여, 부급동망 무슨 뜻인가 봤더니 공명을 위해 학문에 힘써서 여공불급하는 뜻을, 여공불급? 이게 무슨 뜻인가 그랬더니 남들이 하라는 대로 하는 뜻. 한마디로 뭐야? 어떤 일을 이루지 못할까봐 마음을 졸이는 것. 그게 바로 뭔데요? 그렇죠. 공명이죠. 공명을 하려는 뜻을 세월이 물 흐르듯 하니 너무 세월이 빨리 지나가. 뭐뭐 이듯하니 직위법이고요. 그래서 못 이룰까봐 이루지 못하면 어떡하지? 이루어야 되는데 공명을 못 이루고 내가 끝나는 거 아니야? 너무 늦게 올라왔어. 과거를 조금 더 일찍 붙었어야 하는 건데 뭐 이런 식으로 공명이 늦은 것에 대해서 탄식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한마디로 이수는 공명에 대한 좌절, 늦음과 그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노래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관직에 올라갔던 건 아닌가 봐요. 삼수, 비록 못 이루어도 무엇을, 그렇지, 공명을 비록 못 이루어도 힘들었나 보지? 임천이 조안이라. 임천이라고 하는 것은 자 수풀림자에다가 온천할 때 천자죠. 한마디로 자연이에요. 자연 속에서의 삶이 묘안이라, 좋으니라. 좋다 그러면 좋다, 좋아할 호자예요. 현실 만족적 태도예요. 자, 그럼 여기서 말하는 공명이라고 하는 것이 부정적인 시어야? 그래서 이게 부정이고 임천은 긍정이고 이렇게 대립하는 거야?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이 공명 또한 화자가 추구하는 가치예요. 화자가 추구하는 가치고요. 임천도 화자가 추구하는 가치예요. 다만 공명은 속세에서, 현실에서 이루고자 하는 가치고요. 임천은 자연, 현실 밖에서 이루고자 하는 가치예요. 그러니까 둘 다 긍정의 가치인데 하나는 현실의 가치이고 하나는 비현실의 가치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긍정 부정으로 보면 안 됩니다. 어쨌거나 저쨌거나 어쨌거나 그쨌거나 간에 공명을 못 이뤄도 임천 나는 자연이 좋아. 무심 어조는 자한한 하얀 나니. 무심은 마음이 없어? 마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욕심이 없다. 탐욕이 없다. 뭐가? 물고기와 새가 욕심이 없대요. 한마디로 뭡니까? 한가롭게 사는 모습, 어떤 자연, 유유자적한 삶, 자한한, 스스로 자자죠. 한가롭다 할 때 한자예요. 저절로 한가로우니. 한마디로 이거는 자연 속에서의 삶이죠. 머지않아 세상 일을 잊고 너를 쫓으려 하노라. 그럼 여기서 말하는 세상 일은 뭡니까? 그렇죠. 이 세상 일은 공명이죠. 자, 세속의 일, 공명을 잊고 너가 누구겠어요? 그렇죠. 어조죠. 자, 어조인 너를 쫓으려 하노라. 한마디로 뭐야? 자연 속에서 너희 함께 살겠노라 라고 하는 자연 속에서의 삶을 지향하고 있다. 자, 삼수는 결국 뭡니까? 세상사를 잊고 자연에 은거하고자 하는 소망이죠. 그러니까 일수에서는 어찌 본다면 인트로듀스를 얘기하고 있는 거야. 내가 10년 동안 허둥지둥 살아왔어. 어떻게 살았는데 이수 보니까 뭐야? 과거에 급제하려고 했는데 늦었어. 힘들어. 안 됐어. 그래서 삼수에서는 뭐 한 거야? 그래서 자연 속에서 살았어. 그렇다면 이수와 삼수가 이제 내적 갈등이라고 볼 수 있겠죠. 사수 보자. 강호에서 노자니 성주를 발휘했고 성주를 섬기자니 소락을 어기해라. 자, 이 이수가 새 속에서의 삶을 지향하는 거라면 삼수가 자연 속에서의 삶을 지향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적 갈등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내적 갈등이 사수에서 명료하게 나오는 거죠. 자연에서 응가하며 살려고 하니 노자하니 성주, 충과 효의 삶을 저버리겠고 버리겠고. 자, 유교 성주를 섬기자 하니 자연을 즐기는 조그만 어떤 즐거움, 이때 소자는 누리다란 뜻이에요. 즐기는 즐거움을 어긋나는구나. 어기해라. 결국 이건 뭡니까? 자연 속에서의 삶과 속세에서의 삶, 현실에서의 삶과 그 다음에 탈현실, 탈속적인 세계에서의 삶 사이에서 갈등을 하고 있는 것을 대조와 대꾸의 형태로 보여주고 있어요.
혼자 갈림길 기로에 서서 갈 꼴 몰라 하노라. 내적 갈등이죠. 한마디로 뭡니까? 자연과 속세 사이에서의 내적 갈등. 사수는 결국 성주라고 하는 충의 삶과 그 다음에 또 강호라고 하는 자연의 삶 속에서의 갈등을 다루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오수 보겠습니다. 오수. 어지게 이러그러 이 몸이 어떠할꼬 행도도 어렵고 은처도 정치하였다. 언제야 이 뜻 결단하여 종화수학하려노. 어지게 어찌하여 이럭저럭 이 몸이 어찌할 것인가. 행도 도를 행하는 거 한마디로 사대부의 삶도 어렵고 은처 숨어 사는 삶 한마디로 자연 속에 은거하는 삶도 정하지 못했구나.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언제나 이 뜻을 결단하여 이 뜻이 뭔데? 그렇지 정하는 거죠. 어디서 살 것인가를 종아소락 나를 쫓아서 즐거움을 누린대요. 한마디로 뭐야? 그는 내가 즐거워하는 바를 쫓고자 하는가 이거죠. 그럼 내가 쫓고자 하는 게 뭔데? 뒤에 나오죠. 뭐예요? 자연에 응거하는 삶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연에 응거하는 삶을 선택할 거라는 것을 어떻게 미리 알 수 있냐면은 앞에서 보면 남들이 하라는 대로 따른 게 바로 뭐였습니까? 그렇죠. 자, 속세에서의 삶이었잖아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아마 화자는 시인은 자연 속에서의 삶을 선택하지 않겠는가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자, 종장은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지만 우리는 화자가 자연 속에서의 삶을 소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육수 보겠습니다. 하려 하되 이 뜻 못하여라. 이 뜻 하면 지락이 있나니라. 자, 해야지 했어. 근데 이 뜻을 못했어. 해야지라고 하면서도 하지 못했어. 이 뜻을 하면 뭐 자연에서 응가는 삶을 살면 즐거움이 있어. 우습구나. 엊그제 안 하던 일을 갑자기 이제서 옳다고 말하는가. 여태까지 하지 않았었는 일이야. 왜? 여태까지 뭐였어? 그렇지. 공명을 추구하면서 허둥지둥 살았어. 아, 물론 자연 속에서 살면 즐거움이 있다는 걸 알아. 그렇지만 그게 어디 쉽나? 나 하고 싶은 대로 살아? 충이 있는데. 그래서 여태까지 하지 않던 일을 그래 즐거움이야 해야지 라고 하는 거. 그런 자기 자신의 모습이 어떻다고 본 거예요? 우습다라고 본 거예요. 여태까지 하지 않던 일을 이제야 하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거죠. 오케이? 자, 그 말은 결국 뭡니까? 알지만 행동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자연과 더불어 살고자 하는 소망은 예전부터 있었으나 여태까지 하지 못했다. 그리고 이 뜻이 오라 자연 속에서 살아야 돼 라고 말하는 것 자신에 대한 자조적인 태도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거야. 말만 하면 뭐하니? 행동해야지. 근데 나는 행동을 여태까지 못했잖아. 내가 그렇지 뭐 이런 거예요. 한마디로 자연을 선택하지 못한 것에 대한 자기조소죠. 그동안 자신의 뜻을 이루지 못했던 삶에 대한 자조. 칠수 볼까요? 말리 하되 이 일을 말기가 어렵구나. 이 일을 하지 않는다면 일신이 한가롭다. 그만둬야지. 그만둬야지. 힘들어. 뭐 이거 하겠다고 내가 무슨 부귀영화 누리겠다고 이거 해. 그만둬야지. 라고 말을 하지만 이 일을 안 할 수가 없네. 그게 바로 뭔데? 입신양명. 계속 공명을 추구했다는 거야. 이 일을 그만두면 어떤 일, 그렇지 벼슬길에 나가는 일을 그만두면 내 몸이 한가해. 그렇지 아둥바둥하고 안 살아도 돼. 그렇지만 어쩌겠어. 엊그저께까지 하던 일이 뭔데? 그렇지 이 일이죠. 이 일이 뭔데? 그렇지 벼슬 나가겠다고 해부적거린 일. 다 그런 줄 알겠다. 그러긴 뭘 글러? 그런 게 아니지. 그만둬야지 라고 했지만 그게 잘못된 거기 때문에 그만두겠다라고 했던 것은 아니죠. 역시 육수하고 똑같은 코드죠. 칠수는 여태까지 하던 일을 어찌 그만두겠는가? 그만둘 수 없어 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속세에서의 생활을 그만두면 자신의 삶이 편하다는 거 알죠.
하지만 말만 하면 뭐해? 행동을 해야지. 그만두지를 못하죠. 왜? 충이잖아. 자, 화자는 육수에서는 자연에 응거하는 이 뜻을, 칠수에서는 속세의 삶을 의미하는 이 일에 얽매여 있음을 알 수 있다. 어쨌거나 저쨌거나 간에 칠수는 세속적인 일들에 대한 부질없음을 깨닫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팔수. 자, 나아가면 치군택민이요. 자연에 있으면 조월경운이라. 자, 이 구절은요, 당시 유학자들 내지는 성리학자들의 어떤 기본 마인드예요. 별표 빵 칩시다. 벼슬길에 나아가면 치군, 임금에게 충성하고 백성을 잘 다스려요. 자연에 응거하면, 자, 달 아래에서 고기를 낳고 구름 속에서 밭을 갈면서 풍류를 즐겨요. 이게 바로 당시 유학자, 작가를 포함한 유학자들의 출과 처에 대한 인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명철 군자는 총명하고 사리에 밝은 군자는 이것을 즐겼어요. 이것이 바로 뭔데요? 치군택민과 조월경운을 즐겼어요. 하물며 그러나 부귀를 너무 추구하다 보면 위기를 밟아요. 한마디로 부귀, 출에 치중하다 보면 위기에 처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욕심을 부리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뭐해? 빈천거를 나는 하겠다라고 다짐합니다. 가난하죠? 천하죠? 그곳에서 살겠대. 이게 바로 뭐냐? 욕심을 부리지 않겠다는 거. 진짜 가난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쓸데없는 욕심은 부리지 않겠다. 자연 속에서 살겠다를 나는 하오리라. 결국 작가는 팔수에서 출과 처 중에 뭐를 선택한 거예요? 그렇죠. 처를 선택한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 그게 현명한 군자가 가야 할 길이라고 생각한 거지요. 구수 보겠습니다. 자, 아까 전반 부분 이제 1수부터 9수까지라고 했어요. 자, 9수. 청산이 벽계에 임하고 개상의 연촌이라 초당 심사를 백구인들 제알랴 죽창 명월한데 일장금이 있나니라. 청산, 자연이 시냇물을 마주하고 있고 벽계라고 하는 건 푸른 계곡이란 뜻이에요. 임은 마주하다고요. 개상, 아까 개가 뭐였죠? 계곡이라고 그랬죠? 자연이에요. 계곡 위에는 연촌이네. 연기가 깔린 마을이 있대. 연기가 깔렸다는 것은 안개가 쫙 깔려가지고 아주 판타스틱한 드라이아스가 쫙 깔리는 마치 신선히 사는 듯한 그런 마을이 있구나. 이게 바로 이제 자연 속에서 살아가는 화자 또는 화자가 살고 싶은 자연이죠. 초가집이에요. 초가집에서 살아가는 마음입니다. 마음을 백구가 알겠는가? 라고 하니까 백구인들 제알랴. 그러니까 백구도 알아주지 않을 거야. 그만큼 알아주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알랴. 서리법이고요. 죽창정야. 죽창. 대나무 죽자에다가 창문할 때 창자예요. 정자는 고요하다. 야자는 밤야자야. 그러니까 대나무로 만든 창이 고요한 밤에 월명, 달이 밝은데 일장금은요. 자, 검은고 하나가 있구나. 그러니까 뭐야? 검은고로 띵용 검은고 소리 아닌가? 하여튼 간에 이런 검은고를 연주하면서 밤을 새겠다라고 하는 거죠. 일종의 소박한 풍류 정도로 보시면 돼요. 구수에서는 결국 뭡니까? 출이 아니라 처를 선택한, 즉 자연에 응거하는 삶을 선택한 작가의 소박한 모습이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전반부가 끝나요. 그리고 난 다음에 중간 기점 건너뛰는 데가 뭐였어요? 제10수라고 그랬죠. 아까 해제를 하면서 10수 보겠습니다. 궁달분 같이 보야 세살을 잊어두고 호산 가수의 논한 뜻을 원하기 내 벗 아니어든 어느 분이 알아실고. 궁달분 같이 보아. 궁달이라고 하는 건 궁핍함이에요. 가난과 영달, 이거는 잘 나가는 거예요. 이거 못 나가는 것과 잘 나가는 것. 한마디로 인생의 삶, 우리의 삶을 구름같이 봤어. 구름인데 어떤 구름? 뜬구름같이 보았다는 거야.
한마디로 가난한 것과 부유한 것, 못 나가는 것과 잘 나가는 것을 그냥 구름처럼 보았다라고 하는 것은 연연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세상살이를 잊어두고, 왜? 산속에 살고 있잖아. 호산가수하고 있어요. 산을 좋아하고 물이 기가 막히게 아름다워. 한마디로 자연과 더불어 사는 삶, 그 속에서 노는 뜻을 원과 학이 내 친구가 아니라면 어느 분이 어느 누가 아실 것인가, 알아주는 사람이 없을 것이야, 이런 뜻이에요. 그럼 원과 학은 누구야? 뭐 원은 원숭이, 학은 학. 그러니까 이건 바로 뭡니까? 자연물이죠. 자연물이면서 화자의 마음을 알아주는 존재예요. 결국은 이 세속은 나는 잊어버리고 자연 속에서 자 원숭이하고 학을 통해서 살겠다는 거야. 세상 사람들은 나를 못 알아봐. 내 뜻을 못 알아. 뭐 이런 거예요. 결국은 십수는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뜻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원숭이가 있었나? 없었나? 학은 지금도 있고, 그죠? 원숭이는 동물원에만 있을 텐데 자연산 원숭이가 있었나? 글쎄요, 그건 잘 모르겠네. 자, 11수 봅시다. 바람은 절로 맑고 달은 절로 밝다. 대꾸법이죠? 한마디로 자연이 아름답다는 거예요. 죽정송함에 대나무가 서 있는 뜰에 소나무로 만든 난간에 집 생각하면 돼요. 전원주택이야, 그죠? 1점진. 자, 진짜가 이게 먼지 진짜예요. 먼지. 그러니까 한 점, 조그마한 먼지, 한 점의 티끌, 속세의 더러움이 없으니 일장금 띵 검은고 하나와 만축서, 한마디로 만권의 책이 더욱 산뜻하고 깨끗하다. 그러니까 자연 속에서 작가는 뭐 하며 살고 싶은 거야? 노래 부르고 책 읽고 이러면서 살고 싶은 거예요. 자, 내가 원하는 삶이죠. 아니, 누구나 다 원하는 삶이죠. 이러려면 뭐니 해도 뭐가 있어야 돼? 돈이 있어야 돼. 돈이 없네. 나도 이러고 살고 싶은데. 아무튼 간에 제11수는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의 즐거움. 자, 일장금과 만축서로서 소세한 삶을 살려면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이 많은 좋아요와 그 다음에 추천 버튼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알림 설정 해주시고요. 많이 보시고 많이 공부하시고 그러면 되지 않을까? 갑자기 생각난 거예요. 이거 편집하다가 자를 수도 있어요. 아무튼 간에 제 12수 보겠습니다. 제월이 구름을 뚫고 솔끝에 날아올라. 가만 제월 그러면요, 월이니까 이거 달이잖아요. 다른 달인데 어떤 달이냐 그러면 이게 준말이에요. 광풍제월의 준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바람이 불고 달이 환하게 떠있는, 어떤 비가 그치고 난 다음에 맑은 달이 구름을 뚫고 떴어요. 그 다음에 소나무 끝에 날아 올라가 있어요. 기가 막히게 멋있지 않아요? 표현이 소나무가 있어요. 소나무가 쫙 있고 여기 달이 탁 떠 있는 거예요. 죽이죠. 자, 비가 그친 후에 뜬 달이 구름을 뚫고 소나무 끝에 날아올라. 10분이라는 건 10minutes가 아니라 충분히, 많이, 이런 뜻이에요. 청광이니까 밝은 빛 또는 맑은 빛이에요. 그러니까 한껏 밝은 빛이 벽계니까 아까 푸른 계곡이라고 그랬죠. 계곡 중에 비껴 떠 있대요. 시냇물에 떠 있다는 얘기예요. 즉, 그러니까 뭐예요? 시냇물에 흘러. 근데 여기 달이 탁 떠 있는 거예요. 구름 하나 없이. 달이 달빛이 딱 있고, 시냇물이 저기 계곡 있고요. 자, 이게 정자가 이제 작가가 사는 집이라고 칩시다. 딱 근데 작가가 이제 여기 앉아 있겠죠. 딱 보고 있는 거예요. 야, 죽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디난 물 잃은, 야, 이거는 무리를 잃어버린, 한마디로 물 위에서 떨어진 갈매기 한 마리가 딱 있는 거예요. 이렇게
갈매기 한 마리가 나를 쫓아오는구나 하는 거 보니까 결국은 달과 냇물 위에 있는 달과 그 다음에 갈매기가 전부 다 나하고 위아더 월드 투게더가 되고 있는 거죠. 한마디로 뭡니까? 그렇죠. 여기 써있네. 요거 지우고 갈까요? 지워야지 이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어떤 단어? 그렇죠. 무라일체라는 단어가 우리는 여기서 챙겨져야 됩니다. 요 단어, 무라일체. 그래서 12수의 주제는 결국은 비겐 달밤에 느끼는 무라일체의 경지. 자, 전반부에서는 속세와 자연과 속세 사이에서의 갈등을 다루고 있다면 10수를 넘어서부터 후반부에서는 완전히 자연에서 하나가 된 화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면 돼요. 13수 봅시다. 날이 저물거늘 도무지 할 일이 없어. 한가로운 삶이잖아. 한거 18곡. 송관을 닫고 월하 달 아래에 누웠으니 한마디로 한가롭게 살고 있는 거죠. 세상에 뜯을 마을 세상에 뜯을 마음 참 뜯을 마을이 아니라 마음 한마디로 뭐야 세상으로 나가고자 하는 마음이 일호말 호자가 이게 터럭이래. 머리카락 같은 터럭. 이 털 한 끝도 조금도 없다. 이제는 속세로 나가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다. 나는 지금의 처지에 만족한다 안 만족한다? 만족한다. 안 번지죠. 그래서 13수는요. 속세를 잊고 살아가는 여유로운 삶. 14수를 봅시다. 월색 개성 어석거 허정에 오나날 월색을 안속하고 개성을 이속하 들으며 보며 하니 일체 청명하여라. 월색 개성이에요. 자, 월색이니까 달빛이죠. 개성, 그런데 이때 개자가 계곡이에요. 계곡. 시냇물.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야? 달의 빛깔과 시냇물의 소리. 뒤섞여서 정자가 이게 정자예요. 정자. 지금 이제 세컨드 하우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작가가 있는 곳이죠. 텅 빈 정자에 오니 라고 하는 거 보니까 정자 아까 있었죠. 여기 정자에 달빛이 비추고 냇물 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거기에 누가 앉아 있어요? 그렇죠. 작가가 앉아 있죠. 월색은 달빛은 안속 이자 안자가 눈 안자에 눈. 그러니까 눈으로 보고 개성 계곡 물소리는 이속 귀 이자죠. 귀로 들으니 한마디 뭐야? 들으고 보며 하니 일체 everybody all thing 모두 청명 맑고 깨끗하구나. 내 눈도 깨끗하고 내 귀도 깨끗하고 모든 게 everybody all things가 다 깨끗하구나. 한마디로 14수는요 정자에서 보는 달빛과 그 다음에 계곡의 물소리가 전부 다 맑고 깨끗하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자, 15수 보겠습니다. 주색을 조차하니 소인의 일이 아니고 부귀를 구하자니 뜻이 아니가니. 주색이에요. 이때 주자는요 술주자예요. 색은요 이거는 이성을 밝히는 마음, 음탕함 뭐 이런 거예요. 자, 이 주와 색을 쫓아하니 그거는 소인. 이때 소인이라는 말은요 작은 사람, 미천한 사람 이런 뜻이 아니고요 전혀 다른 뜻이에요. 시인과 문사의 일이 아니고, 그러니까 화자는 작가는 자기 자신을 시인이고 문사라고 본 거야. 그러니까 나는 이런 거 안 해. 부귀를 구하자 하니 이거는 내 뜻이 아니간다는 건 내 마음이 내키지를 않아. 그러니까 이것도 나는 별로야.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결국은 주색과 부귀에는 마음이 있다 없다? 없다는 것을 대꾸법으로 보여주면서 얘가 이 작가가 추구하는 건 바로 뭡니까? 그렇죠. 어목이에요. 어자가 뭡니까? 물고기 어자예요. 목자는 무슨 목자입니까? 원래는 기르다 뭐 이런 뜻이에요. 목동이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되어서 정막빈에 놀자. 정막빈 할 때 빈자 살짝 보니까 여기 삼수변 있죠? 이렇게 점 3개. 하나, 둘, 찍 올린 거. 이걸 우리가 삼수변이라고 하는데 물숫자예요. 그래서 정막한 물가에서 놀자꾸나. 이런 거 필요 없어. 나는 뭐해? 어목이 돼서 그냥 물가, 자연 속에서 살래라고 15수에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16수 가겠습니다.
행장 유도하니 발이면 구태구하랴. 산지남 수지북 병들고 늙은 나를 니라서 회보 미방하니 오라말라 하나뇨. 행장 유도하니, 행장 유도라고 했는데 이게 유도는 도가 있다예요. 행장할 때 행은 나아갈 행자고요. 장자는 이거는 물러나다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나아가고 물러나는 데는 도가 있으니, 발이면, 버리면이 아니고 바라면, 내가 원하면 구태여 구하겠는가? 구하지 않는다. 산지남, 산의 남쪽, 수지북, 물의 북쪽, 산 남쪽, 강북쪽, 병들고 늙은 나를 누가 회보 미방하여. 뭐 이런 단어는 굳이 외울 필요는 없을 겁니다. 아마 모의고사라든가 시험에 나오면 밑에 조그맣게 어휘풀이 있죠? 그 어휘풀이에 나오게 될 거예요. 이것까지 알아야 된다? 그건 좀 선을 넘었어요. 어쨌거나 간에 보배를 품고 나라를 미혹한다는 뜻으로 큰 능력을 가지고도 어지러운 나라를 구하려 나서지 않는 거예요. 오라 말라 하라려. 한마디로 나는 이미 벼슬할 마음을 버렸어. 그 다음에 뭐 했어? 늙고 병들었어. 그리고 또 뭐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야. 그래서 나를 부르지도 않거니와 부른다고 내가 또 가겠니? 안 가. 오라 말라 하겠어? 나 부르는 사람 없을 거야. 오라고 해도 안 가지만 오라고 할 사람도 없을 거야. 그러니까 세상에 나아가고 물러나는 데는 도가 있는 거야 라고 16수에서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17수 보겠습니다. 성현의 가신 길이 만고의 한 가지라. 은커나 현커나 도 어찌 다르리. 일뒤 다르지 아니커니 아무된들 어떠리. 성현, 공자나 맹자나 노자나 장자나 가신 길이 만고 옛날 롱롱타임 어거우 때부터 한 가지야. 다 같아. 지금이나 옛날이나 다 같아. 어차피 성현의 삶이 예나 지금이나 다름이 없어. 그러니 자연에 은거하거나 현실에 드러나거나 도가 어찌 다르겠는가. 자연에 살든 속세에 살든 그 도는 다르지 않아. 그 말은 나갈 건가 말 건가 고민하거나 갈등할 필요가 없어. 다 도가 같아. 도가 같으니까 일도죠. 다르지 않죠. 그러니까 아무 데고 있으면 어때? 나가는 거나 자연에 처하는 거나 똑같으니까 나는 그냥 처의 삶에서 성현의 길을 따르겠다 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17수는 성현의 도를 따르는 삶을 노래하겠다 라고 본 거죠. 어기에 비개건할 녹태로 독을 삼아 고기를 헤이고 낚을 뜻을 어이하리. 서머리 응귀되어 벽계심이 잠겼다. 어기라고 하는 건요, 이거는 낚시터예요. 낚시터에 비가 겠어. 자, 그러니까 이제 물이 찰랑찰랑찰랑하고 맑겠지, 그죠? 자, 푸른 이끼로 도추로 삼는다니까 뭐 배를 띄웠나 봐요, 그죠? 고기가 얼마나 모였나 헤아리고 낚을 뜻을 어이하리. 그러니까 한마디로 고기 잡아야지 뭐 이런 거예요. 섬월은 초승달이에요. 초승달이 은귀되어, 은기라는 건 은축, 낚싯바늘이 되어 벽계심이 잠겼다. 벽계심 할 때 심자가 마음심자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시냇물, 푸른 시냇물 깊숙이 잠겼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거 비유죠? 자, 초승 때리니까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니야? 그치? 이렇게 생긴 것을 마치 뭘로 본 거야? 낚싯바늘로 비유했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흰색과 푸른색과 흰색이라는 어디서 은구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벽계심이라는 것에서 시각적 심상의 대비가 나타나고 있다. 기가 막히게 멋있지 않아요? 야, 이거 진짜 멋있다. 그림 그리면 따이겠다. 그죠? 18수 낚시터에서 바라보는 달밤의 풍경. 마지막 19수 보겠습니다. 강간에 누워셔 강수 보는 뜻은 서자 여사하니 백세인들 몇 근이려. 10년 전 진세 일념이 어람녹듯 한다. 자, 이때 강간이라고 하는 건 강가에 누워서 강물을 바라보는 뜻. 이유는 강물이 이처럼 흘러가는구나. 그러니 오랜 세월이 얼마이겠는가.
시간 참 빨리 지나가네. 세월 참 빨리 지나가네. 인생무상? 아니에요. 인생무상이 아니고요. 우리 일수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10년 전에 내가 되게 왔다 갔다 허둥지둥거렸다라고 하는 거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예요. 10년 전에 진세일념, 한마디로 춤과 효를 위해서 품었던 마음이 얼음 녹듯 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속세, 현실에 대한 미련이 있다 없다. 그렇죠. 현실에 대한 미련이 없다 라고 노래한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19수에서는요, 결국 인생은 짧고 그 다음에 자연 속에서 응거하다 보니 어떤 속세에 대한 미련에서 벗어난 화자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권호문의 한거 18곡 전체 19수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시조고요, 교훈조이고요, 전원조이고요, 시간의 흐름에 따른 구성이고요, 주제는 공명과 응거 사이의 갈등, 그리고 한가로운 강호에서의 삶에 대한 긍정입니다. 자, 대꾸의 방식을 통해 출과 처와 출에 대한 생각이 드러나고 있다라고 했는데, 당시 유학자들, 어떤 성리학자들의 출처관이 드러난다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자, 1수를 보면요, 십제 황황하였다. 19수에서는요, 10년 전에 진세일념이 얼음 녹듯 한다 해가지고서는 시간의 흐름이에요. 1년에서는 충효를 이루고자 10년을 허둥댔다고 했는데 19년에서는 10년 전에 속세일념이 사라졌다고 해서 대상으로 삼고 있는 시간의 경과가 동일하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전자는 작가가 방황하였다고 하여 구체적인 대상이 동적인 움직임이 서술되어 있으며 충효를 실천하지 않으면 금수와 같다, 금수나 다라리야 라고 해서 극단적인 사고가 있습니다. 반면에 후자에서는 속세의 뜻을 둔 마음이 사라졌다라고 합니다. 이것을 보면은 1년과 19년, 1수와 19수 사이에서 사용되는 단어와 의미, 그 다음에 작가의 대응, 그 다음에 그 성격이 정반대, 세월이 흘러서 가치관이 바뀌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래서 시간의 흐름에 따른 전개라고 봅니다. 하나 더 볼게요. 청삼벽계 임하고 개상연천이라 초당심사 죽장청야 하다가, 자, 구수예요. 그 다음에 11수를 볼게요. 구수자 11수에서는 바람은 절로 맑고 달은 절로 밝다. 일장금 어쩌고 저쩌고 일장금 어쩌고 저쩌고 일장금 어쩌고 저쩌고죠. 즉 무슨 소리냐, 구연 구수에서 작가는 청사는 푸르고 시내는 안개에 덮여 있는데 초당에서 지내는 심사를 백구가 알지 못한다고 하면서 검고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11년에서는 바람이 밝고 달이 밝다고 하면서 대나무들과 소나무 난간에 한 점의 먼지도 없다. 1점 진이 없다. 그리고 검고 하나와 만권의 책이 맑고 깨끗하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여기 9수와 여기 11수는 일정 정도 이렇게 대응을 이루고 있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얘기를 왜 하느냐라고 한다면 처음에 얘기할 때 우리가 1수부터 9수까지가 하나의 센텐스를 이루고 있고 그 다음에 10수에서 중간 기점을 두고 11수부터 그 다음에 몇 수까지 19수가 이렇게 대응을 이루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 9수와 11수가 대응을 이루고요. 1수와 19수가 대응을 이루는 이런 구조를 띱니다. 요거에 대한 설명을 조금 구체적으로 갈게요. 작품 전체거든요. 그래서 1수와 19수, 9수와 11수가 상황이나 시어, 정서 등이 대응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연이냐 아니면 의도냐 라고 한다면 우리는 의도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자, 속세에서의 삶과 자연 속에서의 삶 사이에서 갈등을 하고 있던 작가, 그 다음에 10수 은거를 하고 난 다음에 속세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자연에서의 삶으로 완전히 몰입된 작가라고 한다면 1수는 분명히 인트로듀스예요. 그러면 19수는 마무리 진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2수와 18수가 대응을 이룹니다. 그래서 2수에서는 공명을 이루지 못할까 염려하는 마음, 그 다음에 18수에서는 자연과 합일된 안정감, 이렇게 연결돼서 동적인 것과 정적인 것이 대비를 이루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3수하고 17수가 대응을 이루겠죠.
3수에서는요, 구체적인 자연물인 물고기와 새가 나오고 있고요. 17수에서는요, 자, 추상적인 대상인 도가 은거나 출사하거나 상관없이 다르지 않음을 깨닫는다. 그래서 결국은 서술 대상과 작가의 상태가 대비를 이루고 있다라고 봅니다. 다음에 그러면 4수하고 16수라고 봐야 되나요? 4수는 작가가 강호에서 놀자니 임금을 버리는 거고 임금을 섬기자니 즐거움을 누릴 수가 없어서 홀로 석양에 서서 갈 곳 몰라 한다라고 고민을 합니다. 근데 16수에서는 나가거나 처하거나 모두가 일독 하나이니까 나가든지 자연 속에 있든지 그거 뭐 구별할 필요가 있겠니?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작가의 심리 상태가 대응을 이루고 있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는 웃기죠? 생각해보니까 이게 재밌어요. 보면 볼수록 5수하고 15수는 또 어떻게 대응이 되는가? 라고 했더니 5수에서는 나갈지 말지를 고민하고 있는데 15수에서는 안 나가고 해피해, 해피데이 이러고 끝난다는 거예요. 여기서 대응을 이뤄요. 그러면 6수하고 14수가 대응이 되겠죠. 6수에서는요, 은거하여 자연과 합의를 이루고자 노력을 하지만 그것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에 대해 탄식을 하고 있어요. 근데 14수에서는 눈에 담고 귀에 담고 안속, 이속 기억납니까? 그래서 허정에 올라가서 해피데이 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서 대응을 이루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7수하고 13수인가요? 7수에서는요, 출사에 연연하던 지난날을 후회하고 있고요. 13수에서는요, 자연 속에서의 여유로움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럼 8수하고 12수는요, 8수에서는요, 수평적 공간에서의 동적인 움직임이 드러나면서 자연에 응거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고요. 12수에서는요, 수직적 공간과 정적인 움직임이 드러나면서 자연과의 합일이 드러나 있기에 공간적 측면에서 이미 이제는 합일이 된 거야. 이거는 합일이 되고 싶은 마음, 이거는 합일이 된 상태, 이렇게 돼요. 그 다음 마지막에 아까 9수하고 11수가 나왔던 거죠. 이런 점에서 본다면요, 이 작품은요, 은거 전의 상황 1, 2, 3, 4, 5, 6, 7, 8, 9, 그 다음에 기준인 10, 그 다음에 11, 12, 13, 14, 15, 16, 19,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대응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1수부터 9수까지는 은거하기 전까지의 삶이 10수를 기준으로 잡고요. 11수부터 19수까지는 은거 이후의 삶이 대응을 이루고 있다. 라고 보면 돼요. 이 한거 18곡이라고 하는 작품을 이제 준비를 하면서 많은 논문들, 그냥 사실 많지도 않지만 몇 편의 논문들을 살펴봤는데, 그 중에 이 손대현이라는 교수의 논문을 보니까 이런 전개 방식에 대한 아이디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와, 생각도 못 했는데, 요거 괜찮다. 그러면 시험 문제 낼 때 설마 한거 18곡 19수를 다 내지는 않겠죠? 끊어낼 거야. 그죠? 끊어낸다면 이 구조를 가지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은 상당히 이해도가 높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소개를 합니다. 시 전체의 구성은요, 처음에 얘기했듯이 1수는 인트로듀스예요. 그 다음에 2수부터 7수까지는요, 공명과 은거, 즉 출과 처 사이에서의 갈등이 드러나고요. 8수부터 13수까지는요, 은거 이후의 선택, 그 다음에 13수부터 19수까지는 어떤 정신적 성숙과 함께 현실 세계와 강호 세계에 대한 인식이 드러나고 있다. 이렇게 본다면 서사, 본사 1, 본사 2, 결사, 이렇게도 우리가 구성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앞에 거 좀 전에 봤던 것과 10수를 중심으로 전반부와 후반부로 노는 구성, 그 다음에 이렇게 서사, 본사, 결사라고 하는, 서사, 본사, 결사? 서사, 본사, 결사라기보다는 처음, 중간, 끝이라고 보는 게 낫겠다. 서사, 본사, 결사는 이건 가사에서 얘기하는 거고, 이거는 연시조니까 처음, 중간, 끝, 중간 1, 중간 2, 뭐 이렇게 보는 관점도 있습니다. 구성을 보는 건요, 보는 사람들마다 차이가 있으니까 뭐가 정답이다 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다음에 표현상의 특징과 그 다음에 작가의 태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관문이 드러나고 있다. 무심 어조는 자한, 하한 할 때 욕심이 없는 물고기와 새죠.
자, 여기서 우리는 공명에 대한 욕심을 비우고자 하는 화자의 마음이 투영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대꾸법, 대표적인 거죠. 자, 대꾸법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강우라든가 성주를 통해서 대유법, 그래서 충과 자연 사이에서의 화자가 겪는 내적 갈등이 드러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에 어미, 예를 들어 다라리야 라든가 구태 구하랴 라든가 다르리 어떠리와 같이 서리법이죠. 의문형 어미를 활용해서 자연 속에서 응가하는 삶과 현실 세계에 참여하는 삶 사이에서의 갈등이라는 정서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권호문의 연시조 한거 18곡 19수를 살펴보았습니다. 자, 지금까지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